디자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해가 쉽게. 그래서 디자인이 과연 뭔가, 그리고 왜 애플이 사람들을 자꾸 디자인하면 혹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플 하는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디자인의 역사는 결국은 이제 산업혁명의 역사하고 같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인데요. 크게 산업혁명의 역사를 뭐 증기기관, 뭐 전기, 뭐 컴퓨터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단계로 지금 현재 4차례의 4개의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크게 이것을 이제 사실 제가 밑에 이제 조금 이걸 해석해서 본다면 이제 피지컬, 물리적인 것, 어떤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디지털에 대한 이노베이션이 일어났고,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디지털 세계의 확장이긴 하지만 산업 자체의 생태계를 바꾸는 그런 혁명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서 이제 디자인이 그동안 해온 역사를 간단히 설계하고 그 다음에 애플이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의미 있는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잘 아시죠? 산업혁명 이때부터 이제 대량 생산 제품이 일어나면서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본능의 미의식, 미적인 어떤 욕구에 대한 그런 거, 그리고 과거 그 공예품에 대한 미의식은 있는데 이렇게 대량 생산 제품은 굉장히 조악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초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산업혁명이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아버지가 있으면 이런 미적인 어떤 그런 공예나 이런 미의식에 대한 어떤 어머니라는 걸 갖고 그 중간에 태어난 자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가끔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자인은 이렇게 그 산업혁명의 역사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서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 지금 1910년대 이렇게 지금 제가 몇 가지, 아이고, 폰트가 잘못됐네요. 예. 우선 첫째는 이렇게 그 섬유 그 방적 공장의 그런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굉장히 꽃을 피웠던 것처럼 그냥 무지의 그런 그 천에 대해서 어떤 이런 그 패턴을 넣거나 혹은 일상생활 가구를 굉장히 그 미술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뭔가 그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내거나 혹은 이런 것을 이제 바우하우스라는 그런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제 좀 더 확산시키는 이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그 대표적인 뭐 자동차, 포드 자동차라든가 뭐 기차, 뭐 이렇게 쉐일 석유라든가 이런 의자, 그 이거 마지막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의자는 뭐냐면 그 레일 임스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초기에 그 이거는 문 대통령님 그때 맨 초기에 비싼 의자에 앉아 있다고 언론에서 그거를 막 그 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그만큼 이제 사실 디자인사에서 역사성이 있는 제품이고 요새 뭐 비싸다고 해도 좀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있거나 뭐 욕구가 이렇게 디자인 제품을 좀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구매하는 의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1940년대에 나왔는데 아직도 지금 저 의자는 굉장히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가지고 계셔서 앉아봤는데 엄청 편안하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구조나 기능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 물리적 이런 제품, 하드웨어적인 제품은 사실 이미 이렇게 1920년대부터 30년대, 40년대를 오는 동안 거의 엄청나게 많은 완성된 제품으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으로 그 자동차 문화를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뭐 저 제품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디자인 경영사 쪽에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꽃을 피운 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가 이 제품들인데 브라운사라고 우리 다 아마 지금 다 우리는 조금 더 연령대가 있으셔서 아마 요새 20, 30대는 브라운사 하면 어딘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브라운 면도기라고 아마 다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가전제품 회사죠.
그 회사에서 이제 일했던 이 디터람스라는 밑에 있는 사진의 이 디자이너가 여기 있으면서 거의 제품의 어떤 일종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의 원형을 거의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결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되게 복잡하고 조악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그 기능에 그 충실하고 또 불필요한 미사여구 장식이 없이 가장 기능 본연의 것을 형태로 만들어서 또 미적인 의식 부분에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이런 것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아마 그때 강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강의할 때도 거의 제품 디자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탑 오브 탑, 그러니까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어떤 하나의 사례이고, 또 이 디트람스라는 디자이너는 그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좋은 디자인 어떻다 이러면서 이제 좋은 디자인 10계명이라는 걸 해서 지금도 디자이너들한테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스 이즈 레스,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더 나은 것이다, 이런 것으로 이제 경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요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 요게 딱 어, 혹시 어떤 제품이 떠오르시나요? 네. 지금 제품이 두 가지씩 쌍을 두고 있는데 영상이 조금 안 좋죠. 영상이 조금 아니 이미지가 조금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한쪽에 보시는 것이 브라운사의 그 라디오와 애플의 초기 2000년대 만든 아이패드, 그리고 밑에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그 브라운사에서 만든 스피커예요. 스피커인데 애플에서 만든 그런 디스플레이랑 뭐 거의 디자인이 똑같다든지, 아래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그 브라운사에서 만든 라디오인데 그 옆에 것은 그 컴퓨터 본체,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애플의 초기 디자인에서 이 브라운사의 디자인이 준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자인을 한 사람은 바로 그 뒤에 이제 좀 다시 소개해 드리겠지만 조나단 아이브라는 사람인데, 사실 우리가 디자이너들도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사실 애플의 디자이너는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는 잘 아시는데. 네. 근데 이것을 어쨌든 그 디자인실에 일하던 그 조나단 아이브라는 사람은 자기의 초기 디자인을 할 때 자기가 참조했다, 그리고 일종의 오마주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브라운사의 디자인이 완성도가 높은 이 디자인의 어떤 스타일을 그대로 끌어와서 그 자신의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고 애플의 하나의 스타일로 결국에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그 사의 역사를 보면 이 과거의 제품하고 이 뒷부분 딱 반을 나누어서 이 아이포드 그 아이맥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본체를 나온 이후로 전과 후로 완벽하게 나뉘어요. 그러니까는 이 조나단 아이브라는 사람이 그 스티브 잡스와 만나서 일종의 어떤 빅뱅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는 이 기술이나 이런 건 다 좋지만 그런 것들을 얼만큼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좋게, 혹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제품으로서의 혁신을 한번 일으켜서 이런 그 다른 뭐 MS라든가 다른 회사 제품과 완전히 차별화를 시키면서 회사의 가치를 올리고, 그리고 그것이 한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그 조나단 아이브와 그 스티브 잡스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이 뒤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그 애플의 신화를 사실은 차곡차곡 쌓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디자인 쪽에서만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 애플의 주가예요. 애플의 주가를 보시면 이 애플의 주가가 이 과거보다 지금 이런 아이맥을 출시하고 디자인 혁신과 동시에 이 그 기업의 혁신, 기업의 어떤 평가가 거의 수직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장표에 넣지는 않았는데, 그 외국에서 이제 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기업이 얼마나 디자인을 잘 활용하고 디자인을 잘 전략적으로 기업의 그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 주식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훨씬 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증명한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잘 보시면은 앞부분에서는 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제품의 변화가 일어난 거고, 이 중간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간에 그 아이튠이라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죠. 일종의 디지털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죠. 음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 앱스토어로 확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튠이라는 음원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어떤 디지털의 혁신을 여기다 접목을 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많은 그 기업이나 어떤 그런 곳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제품 기업들은 제품 서비스화 기업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하드웨어만 만드는 기업이 이것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서비스화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 좀 더 확장해 보면은 농촌도 마찬가지로 생산만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콘텐츠화하든지 축제 같은 서비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동안의 하드웨어, 피지컬한 것에 국한되었던 어떤 그런 상품이 서비스라는 하나의 그런 새로운 그런 차원의 상품과 결합되는 그런 혁신을 만들어낸 것이 이 애플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건 디자이너만의 역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것들이 다 잘 결합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음원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 주가는 훨씬 더 혁신이 됐고, 그 다음에 2008년에 앱스토어를 런칭을 하면서 또 한 번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이때 애플이 그 아이팟이 출시됐을 때 자본이 총액이 10억 달러였고, 아이튠즈 아이팟 사업을 했을 때 뭐 애플이 1,500억 달러까지 시가총액이 올랐다고 그래요.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엊그제 제가 어제 이제 리서치를 한 건데 5%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2조 3,7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 애플은 제가 그 전에 이제 좀 관심 있어서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플의 기업이라는 그런 어떤 그 기업의 그 태생 그 뭐랄까요, 자산 그 레거시 같은 것들이 그대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그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와중에 이런 혁신에 있어서 하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점에서 왜 애플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기여한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이제 보통 디자인에서 이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늘 알지만 사실 그 뒤에서 이 조나단 아이브라는 하드웨어 디자인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 책임자는 그 스티브 잡스와 정말 잘 그 통했던 것으로 우리 알려져 있고, 그 모든 디자인의 혁신에 어떻게 보면 총 책임을 맡았고, 이것에 대한 그 보상이랄까,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자귀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나단 아이브 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고, 학교의 총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정말 디자인 쪽에서 정말 최고의 입지 전적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스티브 잡스와 애플만 알지만 사실 디자이너들한테는 이 사람이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의 이 조나단 아이브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사람이 이 돈 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애플에 지속적으로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뭘 했냐면 이렇게 디지털에 대한 경험, UX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후로 디지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앱을 서비스를 쓰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 터치를 해서 넘어가고 뭐 은행 이용하려면 넘어가고 줌 하려면 뭘 하고 이런 어떤 그 서비스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액션이나 스텝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즉 사용자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체계화하고 일련의 어떤 사용자 중심으로 이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내재된 어떤 하나의 그런 그 체계를 구축한 사람이고, 지금도 이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그 조나단 아이브란 사람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을 계속 견조해 왔다면, 물론 이 사람이 애플의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의 이런 내재적인 부분도 다 물론 흡수해서 결과적으로는 총괄 책임을 했겠습니다만 UX의 지금 돈너만이라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그 UX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불리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이 UX라는 것은 지금은 애플을 뛰어넘어서 사실 모든 디지털 제품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조금 더 기회가 되면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피지컬적인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혁신을 이룬 하나의 인물이 애플에서 배출이 되었고 또 이 디지털의 혁신을 이룬 또 한 사람이 이 그 애플의 그 책임자로 있을 때 이것을 구축했다 이런 측면에서 애플은 결국은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혁신을 또 디자인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또 이런 그 디지털적인 혁신을 하는데 이런 돈노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하나의 그 혁신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합한 것이 결국은 이제 스티브 잡스라고 볼 수 있고 스티브 잡스가 결국은 한 것은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 디지털적인 것을 모두 합해서 그 결국 이제 비즈니스 혁신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그 산업이라는 것을 제품만 제조만 하던 회사가 어떤 그런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융합하면서 정말 비즈니스 혁신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지금도 사실은 뭐 애플카라든가 뭐 이런 앞으로 뭐 애플 구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제 지속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뭐 지금 돌아가셔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이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영화로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그 회자되는 것, 이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이 사실 디자인 쪽이 아니라 뭐 경영이나 모든 산업의 혁신에서 어쨌든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그것이 스티브 잡스의 역할이었고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고가 있지만 디자인은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고 느끼는 이런 어떤 감각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냐. 그 how it works를 그냥 작동이냐 기능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제품의 어떤 기능이나 작동뿐 아니라 시장에 나가서 혹은 산업에서 혹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롤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이해하고 해석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디자인은 어떻게 이것을 역할을 부여하고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즉 뭐 간단히 지금 현재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애플이 걸어온 길을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혁신의 그 과정을 애플이 굉장히 이것들을 아주 하나의 정말 우수 사례로 잘 만들어냈고 그것들이 잘 효과적으로 정말 워킹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애플에 대해서 애플의 뭐 세계의 지금 1, 2위 기업이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애플에 대해서 어떤 혁신성을 부여하는 것,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애플의 사례를 통해서 혁신이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그 혁신성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좀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아마 요 사실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런 메이크 싱스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했으니까 이제 for people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디자인은 어떤 것을 만드는 건데 뭐냐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라는 이 말을 저는 항상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디자인이 뭘 했어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